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그 힘의 원리에 대해서 담은 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들이라는 책이에요.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들. 어떨 때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지 그 부분을 다룬 책이에요. 이 책을 쓰신 작가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댄 에리얼리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책을 또 많이 쓰셔서 베스트셀러 작가분이기도 하시고요. 행동 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세요. 이분이 궁금하시다면 테드 강연을 보셔도 참 좋아요. 이분의 이름을 검색하면 테드 강연한 내용들이 영상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셔도 참 좋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동기가 있어야지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동기 유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기 유발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주지는 않지만 동기 유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또 삶의 의미를 찾는 의미가 부여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알아간다면 좀 더 인간관계에서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기 유발과 의미에 대해서 담긴 내용들이 담긴 책이에요. 책은 아주 작아요. 제 손바닥만 하거든요. 그래서 작고 얇게 되어 있어서 읽기도 쉽고요. 기업가의 그런 실험 사례도 담겨 있어서요. 직장인들이 보셔도 참 좋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동기를 유발하고 의미를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내 삶을 조금 더 활력 있게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갈 때 쳇바퀴 돈다고 하죠. 회사, 집, 아니면 회사, 집, 운동. 그렇게, 취미생활. 그렇게 왔다 갔다 반복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일을 할 때도 요즘에는 세분화되어 있어서 내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만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하게 되면 좀 지루하고 그러한 무기력감, 그런 거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삶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활력 있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동기 유발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먼저 알아야겠죠. 메리엄 웹스터 온라인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기 유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할 이유를 주는 행위 또는 과정이며 행동이나 일을 하려는 열망을 가진 그 상태를 동기 유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열정을 그러면서도 우리 삶에 열정을 부여하는 그 힘의 정체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에 대해서 먼저 작가분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분이 18살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신의 70%를 화상을 입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치료 과정 중에 화상 환자가 받는 그 고통이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인간으로서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라고 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을 70%니까 엄청나잖아요. 수술하고 치료받고 그것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을.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그래서 받아보니까 지인의 소개로 해서 전화를 하게 됐다고 하면서 자신의 가까운 친구가 쌍둥이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화상을 70% 온몸의 70%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부탁을 했어요. 한번 만나봐 달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똑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병원으로 가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와 똑같은 화상을 입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병원에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요. 근데 만나기 전에 병실 앞에서 아이들과 그 간호사와의 그런 실갱이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화상 입은 그 딱쟁이가 진 그 화상 부위를 다 긁어내고 새살이 올라오게끔 다 긁어내고 다시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온몸을.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되도록이면 그 고통을 줄이고 안 하고 싶은 마음에 애원을 하죠. 그런데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간호사가 또 치료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미루게 되면 더 오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단호하게 그렇게 치료를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전에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도 하기 싫고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제대로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 일을 통해서.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전화로 물어보면 또 대답을 해주고 그러한 내 시간을 투자해서 일부러 투자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이 동기라는 거예요. 그러한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는 그 동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가고 연락을 받고 자기 시간을 귀중한 시간을 내어준 거죠.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내 인생을 변화시킨 끔찍한 사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동기란 무기력함을 극복할 때 아주 미미할지라도 삶을 제어하는 능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때 자라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 그 일을 통해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경험한 그것을 통해서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의미라는 건 정의하기 나름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의미의 본질이 자기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에 대해 목적의식, 가치 혹은 영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을 조사를 해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생각을 하고 이타적인 그런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내 삶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라는 것은 우리가 난감하고 정말 불편하고 때로는 하기 싫어도 어떤 동기로 인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행동으로 옮기게끔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돈 줘도 하기 싫어 하는 그 일을 내가 어떤 동기로 의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정말 즐겁게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고통의 시간을 감수하고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나를 행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잠깐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동기는 단순하지 않다. 동기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타인, 나 자신, 일, 인간관계, 그리고 매일 마주치는
상사와 직원을 더 잘 다루게 될 것이다. 삶의 본질적인 즐거움을 키우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나와 타인을 움직이는 힘의 정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네. 동기와 의미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어떤 일에 동기를 부여하고 그러한 일들이 삶을 좀 더 활력 있게 만들잖아요. 그 실험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실험자들한테 종이를 나눠줬어요. 무작위로 막 글자가 인쇄된 그 종이를 여러 장을 주고요. 그 인쇄된 글자 중에서 같은 글자 2개가 붙어있는 그런 쌍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쌍을 다 찾아서 가져오라고. 그러면 55센트를 주겠다고.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새로운 한 번 끝나고 나면 다음에 2번째 실험을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종이를 주고 또 찾아서 오게끔 그렇게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가져왔을 땐 55센트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번째에서는 5센트가 줄어든 50센트를 줘요. 그러니까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자신이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횟수를 하는지 3군단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첫 번째 군단에서는 어떤 조건을 대입을 했냐면요. 인정 조건이에요. 참가자들이 그 단어를 찾아서 가지고 오면 자세히 잘 보고 아주 잘했다고, 좋다고 그렇게 하고 옆에 잘 놔두는 거예요.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정 조건을 대입을 했고요. 2번째 집단에서는 무시 조건이에요. 참가자들이 그 종이를 열심히 찾아서 가지고 오면 딱 가져와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옆에다 탁 놔두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대충 훅 보고서 그냥 탁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집단, 그 집단에는 어떤 조건을 접목시켰냐면요. 파쇄 조건이에요. 참가자들이 그걸 열심히 찾아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걸 보지도 않고 그냥 받아갖고 그냥 파쇄되는 그 기계 있죠. 거기다 딱 넣어버리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런 3집단으로 나눠서 3가지 조건을 대입해서 실험을 한 사례예요. 그 실험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인정군에 속했던 그런 실험자들은 15센트까지 내려갈 때까지 계속 실험을 반복했어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55센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15센트까지 내려간 돈을 받고서도 계속 반복을 했으니까요. 여러 번 횟수로 따지면 여러 번 반복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15센트 보수가 떨어질 때까지 하고 멈췄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군단이었던 파쇄 군단 있죠. 파쇄 조건을 대입했던 그 군단은 29센트에서 멈췄어요. 아, 내가 안 하고 말지. 이 돈 받고 내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할 수 없지. 그러면서 29센트가 내려갔을 때, 아, 그만하겠다고. 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시 군단 있죠. 무시 군단은 별 차이가 안 나요. 파쇄 조건의 그 참가자들하고 많은 차이가 없어요. 27.5센트. 그렇게 칭찬 군단과 그런 파쇄나 무시 그 군단과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횟수로 그러니까 칭찬 받으면서 인정 받으면서 했던 그 사람들이 조금 보수를 좀 적게 받더라도 열심히 잘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성과를 내고 한 부분에 대해서 돈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을 떠나서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그러한 일들이 훨씬 더
그 능률을 좋게 만들고 성과를 좋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보통 보면 돈을 많이 주면 많이 하겠지. 하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는 힘은 돈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죠. 칭찬을 해주고 어떤 무언가를 인정을 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러한 일들이 그런 반복적인 일을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게끔 열심히 그리고 좋은 에너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일의 능률을 높이는 일이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해주는,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인 일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여기 교수님도 강연을 한 군데에서만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군데서 똑같은 강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막 지겨울 때가 있대요. 그런데 어떤 연극이 있는데 그 연극은 정말 몇 년 동안을 매일 반복해서 똑같은 공연을 하는 배우가 있었어요. 그 배우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항상 똑같은 연기를 매일 자주 그것도 몇 년씩 계속 해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오랜 시간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연극을 할 수 있는지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는 같은 연극에서 같은 역할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 하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나는 뭔가 다르게 할 궁리를 해요. 손끝을 처리하는 미세한 동작, 들어가고 멈추는 타이밍, 대사에서 강조하는 단어나 어구, 캐릭터에 대한 접근 등을 조금씩 바꿔보죠. 일종의 실험이에요. 매번 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항상 연구하고, 항상 해보고, 행동을 해보고, 경험하고. 그러한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늘 새로운 거죠. 그리고 늘 새롭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지루하고 의욕이 사라지고 그러한 생활이 된다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나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변화를 준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똑같이 반복이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일이 내 삶을, 지루한 내 삶을 조금 더 활력 있게,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당신도 매일 반복해야 하는 일이 지겹고 그 지겨움까지도 지겹다면, 그래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건태롭다면 이렇게 생각하라. 어차피 돌은 굴려야 한다. 그렇다면 재미있게 굴리라. 작은 생각의 변화가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다름을 가져다 줄 거다. 네.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전환함으로 인해서 내 삶을 조금 더 생기발랄하게 즐겁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직장에서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가족과 함께 무엇을 같이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직접 만든 그 물건이 소중해지고 그러한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한 경험들을 상품화한 것이 이케아잖아요. 그래서 이케아 많이 아실 텐데 이케아가 가장 그 포인트가 되는 것이 뭐냐면 설명서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되어 있으면 뚝딱뚝딱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금방 쑥 해놓는데, 그러면 내가 고생한 보람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애착이나 의미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므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드디어 해냈구나
머리를 싸매고 쥐어짜면서 만든 이 가구가 내가 만든 가구야 하는 만족감, 성취감,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만들고, 그러면서 소중해지고 가치 있어지고 더 의미가 부여되는 그러한 제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걸 보면서 뿌듯해하는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들을 만들어주고 제공해주는, 그래서 인기가 많아지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동기와 의미가 직장에서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돈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최첨단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기계로 뭐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많은 부분들이 돈으로 해결이 돼요. 하지만 돈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같이 재료를 손질하고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손수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또 어떤 뭐 장난감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조립을 해서, 힘들어서 조립을 해서 같이 함께 완성해가는 그러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그 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고 삶의 추억을 만들고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죠.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돈으로 무언가 해결한다면 잠깐은 편안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집안일을 직접 하지 않는다는 건 내 집을 돌보는 시간, 나와 사랑하는 사람이 먹을 음식을 생각하고 만드는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시간이야말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의미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의미는 생겨난다. 네. 우리가 조금 번거롭고 조금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그 힘과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 있고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삶을 한번 그러한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